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허준혁입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바로 이 계약금과 해약금 그리고 위약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그 약속의 금원으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이라는 것을 지급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만약에 매수인이 이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즉 중도금 기일이 있는 경우나 또는 중도금 기일이 없는 경우에는 잔금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제때 이행하지 못하고 결국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되는, 즉 매도인은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 또는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생겨요. 뭐냐면 바로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부분이에요. 자, 일반적으로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을 당연히 몰수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몰수하고 돌려주지 않고 있죠. 자, 그리고 만약에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자, 거꾸로 이미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된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대로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하면 당연히 그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으로 몰수할 수 있는 걸까요? 자, 결론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약금은 단순히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했다고 해서 당연히 몰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어야지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계약 체결 당시 이 위약금 관련된 특약이 없는 상태라면, 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계약금을 당연히 몰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었을까요? 자, 이와 같은 오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위약금과 해약금 그리고 계약금의 개념에 대해서 혼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자, 우선 이 계약이 해제가 되면 계약 당사자에게는 원상 회복 의무가 따르게 돼 있어요.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 회복 의무 1항, 당사자 1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2항,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받은 계약금을 일단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계약서 양식을 보게 되면, 자, 그 양식에는 위약금 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가 되어 있거든요.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기준으로 한다는 위약금 약정이 이미 인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계약을 위반하면 당연히 계약금 상당의 손실을 입어야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약서에 인쇄되어 있는 위약금 약정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채무 불이행을 했다고 해서 당연히 그 계약금을 내가 몰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 민법에는 이 해약금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요. 이 해약금과 위약금의 의미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자, 해약금과 위약금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절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민법 565조 해약금 1항, 매매의 당사자 1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1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항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뜻은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계약을 해약하고 싶은 사람이 계약금을 스스로 포기를 하면 그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 함은 뭐냐면 중도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금 지급을 계약 이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래 계약은 한 번 맺으면 함부로 해약할 수 없는 것이지만 민법 이 565조 해약금 조항으로 계약금 상당액을 포기를 하면 해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계약을 내가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 해약금 조항이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볼게요. 1996년 6월 14일 대법원 판례 선고 95-11429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했다고 해도 위약금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을 당연 몰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 위약금 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를 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매도인에게 하지 않고 있을 때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이 계약 불이행의 책임은 당연히 매수인에게 있으니까 계약 해지는 적법하게 되지만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을 당연히 몰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계약금은 원상 회복의 차원에서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매도인은 본인이 손해입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손해액을 입증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 위약금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약금에 관련된 조항을 보면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1항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2항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이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3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항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5항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서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 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리고 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을 때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먼저 이 계약서를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약금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다면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은 당연 몰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계약금을 반환을 한 다음에 실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약금 조항은 이 위약금 조항과는 다른 겁니다. 해약금은 스스로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스스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위약금 조항과는 다른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해약금 조항을 내세워서 채무불이행한 상대방의 계약금을 몰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이 계약을 체결을 할 때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계약금과 위약금 그리고 해약금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오늘 공부한 내용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앞으로 우리가 매매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위약금 조항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 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